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33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색상이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파이썬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때 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강의까지만 이해만 하셔도 이미지 처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은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tower.jpg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다가 필로우를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num파이를 함께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픈을 사용을 해서 일단 tower.jpg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파일이니까 read 바이너리로 읽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with 파일로 파일 포인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image.open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은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최종적으로는 np.asArray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고요. 이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처리할지가 문제가 되겠는데 가장 처음에는 convert를 사용을 해서 RGB 데이터, 그러니까 색상이 있는 값으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가 너무 크면 이미지 처리를 하는데 속도가 딸릴 수 있어서 image.resize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다 튜플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64 쉼표 64를 사용을 해서 64 픽셀의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기만 하면 입력 데이터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버리게 되면 이 녀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눈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를 약간 변환할 수 있게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도 실행을 하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가 힘든데 여기에서 0번째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번째가 아닌 녀석이 카운트도 세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64, 그러니까 64 크기와 64 크기의 리스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0번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0번째 데이터의 0번째 녀석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화면처럼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3, 4, 9와 같은 형태의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형식의 리스트가 64, 64로 반복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력 데이터가 뭔지 확인할 수 있게 image.save를 사용을 해서 test.pn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코드를 쌍콤하게 실행해 주시면 실행이 된 결과가 폴더 내부에 나올 텐데요. test.png라는 파일을 열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64, 크기로 이미지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각각에 있던 3개의 요소들은 RGB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RGB 값이 64, 64의 리스트로 들어있다는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뭐 출력을 어떻게 할지만 정하면 되겠죠. 출력, 그러니까 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지정할지는 페이지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러한 형태로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리스트 형태로 00100 같은 식으로 레이블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끔 딥러닝 같은 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까 다시 한번 코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같은 거를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뭔가 리스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너무 많이 나오면 컴퓨터 성능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들, 그러니까 현대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 정도 데이터로 큰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친 듯이 리스트를 넣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만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는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이러한 리스트가 들어가는데요. 그러한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 처리 정도는 그냥 상콤하게 봐주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책에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의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101 카테고리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읽어드리고 그 내부에서 체어, 카메라, 버터플라이, 엘리펀트, 플라밍고라는 녀석을 읽도록 지정을 합니다. 이때 이 녀석이 카테고리 되겠고요. 이 녀석이 읽을 폴더 되겠죠. 이미지의 크기는 방금과 같이 64 곱하기 64로 지정을 하게 되겠고요. 64 곱하기 64에서 RGB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3개까지 곱을 해서 최종적인 전체 픽셀의 개수는 이러한 형태로 확인해 됩니다. 사실 픽셀의 개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하지만 픽셀즈라는 변수 내부에 이러한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글롭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폴더 내부에 있는 모든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서 폴더 내부에 있는 JPG 파일을 모두 읽어드리게 되고요. 방금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레이블 데이터를 만들고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변환을 한 뒤 X와 Y를 넘파이 최종적인 배열로 형성을 하고 이를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로 분류를 해서 5object.num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가공이 전부 되겠죠. 코드를 저장을 하고 상콤하게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를 쭉 읽고 334개의 이미지 데이터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55페이지에 나오는 CNN으로 분류해보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카테고리즈를 사용을 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5개의 폴더를 읽어드리게 되고요. 카테고리를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 녀석을 nbclasses라는 이름으로 랭스를 지정을 하고 방금 우리가 64 픽셀의 이미지 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64와 64를 지정을 해주고 방금 만들었던 5object.numpy 파일을 읽어드리고 데이터를 정규화를 하게 됩니다.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입력 데이터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RGB 값, 일반적으로 255, 255, 255 같은 값을 변환을 할 수 있게 256으로 상콤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어서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 구축 방법이 그냥 간단하게 CNN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사용을 해도 거의 한 60, 70%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태로 모델을 훈련을 하고 모델을 평가를 해서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드를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상콤하게 실행해 주시면 텐서플로우가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잠시 기다리시게 되면 쭉쭉 학습이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을 너무 대충 설명한 감이 있는데 왜 대충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런 모델을 형성하는지 등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발자가 아니라 저쪽 연구 쪽에 진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고 그 대학원에서 저 모델을 연구할 것이거나 아니면 전문 기업체에 들어가서 저 모델 만드는 것만 연구를 할 것이라면 이러한 모델을 어떠한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반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처럼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훨씬 더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을 읽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연구원들이 만들어준 논문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모델에 있는 변수를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대학원 등에 등록을 해주신 분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내부에서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인터넷을 돌아다니시다 보다가 기계학습이나 이런 걸로 논문 관련된 걸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이트 URL은 여기 위쪽에 적혀 있게 되고요. 피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다양한 쪽에
논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딥러닝 관련된 자신과 관련 있는 논문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딥러닝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다양하게 유명한 논문들을 소개를 하거나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문들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컨퍼런스에서 어떤 분이 발표를 하셔서 많이 알려진 타코트론이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 뭐 여기 오른쪽에 PDF로 볼 수 있거든요. PDF로 보게 되면 이 녀석을 구현을 할 때 어떻게 모델을 만들면 되느냐 이러한 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이 모델을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아키텍처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고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걸 딱 본다라고 우리가 모델로 바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위아래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주셔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떠한 형태로 결과가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내부에서 어떠한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등은 전부 다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러한 논문을 추가적으로 읽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결과가 모두 진행이 되었고 정확도가 대충 0.89 그러니까 0.9% 무슨 소리야? 90% 정도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새벽 4시 정도 되는데요. 요즘 마감을 5건을 내고 있어서 약간 그 동영상 강의 찍을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서 동영상 강의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책을 보시게 되면 358페이지에 이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약간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조금 더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더 이상 찍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반전하거나 약간 회전을 하거나 명암 대비를 주거나 감마 값을 바꾸거나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더 복제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